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은 두 가지 문제에서 봉착을 하게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충치가 생길까봐 양치질이 안 돼서. 두 번째가 현실적인 게 뭐냐면은 장치를 너무 자주 떨어뜨려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마음껏 먹다 보니까 장치가 떨어지면 입안에 있으면 되게 불편하거든요, 장치가. 그러니까 와야 되는데, 특히나 소아 같은 경우는 본인이 못 오거든요. 부모님이 꼭 같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투명 교정 장치를 하시게 되면은 그런 장치를 떨어지는 그런 공포라든지 충치가 생긴다는 그런 공포가 해결이 되고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애들도 막 장치를 끼는 데서 오는 놀림감이나 이런 거에서도 해결되니까 애들도 좋아하고. 그래서 요새는 거의 다 소아 교정은 투명 교정으로 하는 경향이 많아집니다. 애기들은 아무래도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장치를 많이 부러뜨려요. 씹어 먹어요. 무의식적으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냥 입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애들은 좀 드물고 대부분 잘 관리하기 때문에 효과가 좋아서, 특히나 또 애들은 또 좋은 게 뭐냐면 치아가 잘 움직이거든요. 소아 교정에서 투명 장치가 훨씬 더 효과적인 것 같더라고요. 이런 아이들은 좀 교정하기 어렵다. 기본적으로 주걱턱인 환자분한테는 조금 어려워요. 뼈를 넓혀야 되기 때문에 장치가 되게 커지고 튼튼해지거든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소아 투명 장치는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음식 섭취할 때는 반드시 빼고 먹어야 돼요. 근데 간단한 뭐 물이라든지 차는 드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단 거 탄산을 먹게 되면 장치랑 치아 사이에 오랫동안 남아있기 때문에 안 좋기 때문에 탄산 같은 경우는 반드시 빼고 먹어야 되고요. 가끔 가다가 소화 비만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어머님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음식을 잘 안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애가 살이 빠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가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일명 공갈장치라고 그래가지고요. 가짜 장치를 처음에 줘요. 그래서 어머님이랑 이제 한 2주 정도 테스트를 해봐가지고 장치를 잘 끼는지, 이건 반드시 협조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테스트를 하고 검증을 한 다음에 시도를 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애들이 의외로 장치 붙일래 아니면 투명할래 그러면 다 투명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그거를 합격하기 위해서 열심히 낍니다. 그러면은 장치는 그럼 하루에 얼마나 많이 끼면 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이 20시간 이상을 끼는 걸 권장해 드리고요. 소아 투명 교정에 대해서 제가 사례를 몇 경우 보여드릴게요. 이 환자는 요 거꾸로 물리는 치아 때문에 아래 치아도 그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틀어지는 경우가.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장치를 붙이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투명 교정으로 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장치를 낍니다. 껴가지고 치료를 하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던 치아들이 정상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아래도 엉클어진 것도 다 이제 잡아주고요. 요 부분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3D로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잡아주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어머님들이 저희가 저렇게 시뮬레이션해서 보여드리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눈으로 확인을 하시니까. 요거는 뭐 저희가 치료하고 있는 경우인데, 많이 틀어져 있는 경우인데, 장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장치를 낍니다. 지금은 이제 비교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살짝 돌아가 있습니다. 비교가 되시나요? 각도가 이제 90도에서 이제 45도 정도로 돌아가 있죠. 아래 치아들도 보면 이렇게 있던 치아들도 좀 모아주는 그런 게 있죠. 이 환자는 지금 치료가 한 2달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저 정도고, 요 환자는 저희가 소아 교정을 끝나자마자 이제 살짝 치아가 벌어지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이게 기존에 치료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치료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장치를 다 띄고 투명 장치로 바꿔주면서 이렇게 이제 있던 그런 공간들을 다 메꿔줘가지고 현재는 이런 식으로 정리 끝내주는 거죠. 청소년들 애들에 있어서는 교정 끝나고 나서 어금니가 나오다가 삐뚤어져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교정 다 끝났는데 맨 뒤에 치아들이 이렇게 좀 바깥쪽으로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옛날에는 장치를 붙이고 막 치료를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투명 장치를 써가지고 다 잡은 다음에 맨 뒤에 어금니에다만 이렇게 고무줄 같은 거 걸어놨죠. 나중에 끝나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정리가 되죠. 그래서 저런 면에서는 투명 장치들이 여러 방면에서 쓸 수 있어가지고 소아나 청소년들에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투명 장치를 써가지고 소아 교정을 원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저희 같은 경우는 자체 제작을 하기 때문에 그 장치를 좀 허술하게 달아가지고 망가지거나 이래도 성공할 수 있을 때까지 제공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장치를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가지고 치료의 성공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도 부담이 훨씬 적고요. 그래서 그런 병원을 갖다가 찾으시는 게 좋으신데, 늘 그래 좀 찾기 어려우시면 오시면 좋습니다. 누구한테요? 저한테요. 턱
끝에 라인들이 안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 잠잘 때 침 흘리고 자거나 TV 볼 때 입을 벌리고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은 무턱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무턱일 때는 치아가 튀어나온 경우나 뼈가 튀어나온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발음이 새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앞니로 특히나 면을 못 끊어 먹거나 그리고 입이 언제나 드라이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입에서 구취가 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잇몸병도 많이 생길 가능성들이 있죠. 요새는 교정의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교정만으로도 거의 한 7, 80%는 치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높아요? 그럼요. 대단히 높죠. 이 사람이 왜 아니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봐? 왜? 교정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타나요. 이제 특히나 이제 턱 끝이 짧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약간의 그 수술적인 도움을 받으시면 좋은 결과가 더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교정과 선생님이랑 상의하셔가지고 결정하시면 좋습니다. 무턱인 경우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치아가 나와서 턱 선 자체가 무너진 거기 때문에 치아를 후방으로 이동시켜주는 방법을 반드시 병행하셔야 됩니다. 약간 우려스러운 점이 너무 들어가 버리면 예. 옴니가 좀 발생하지 않을까? 그쵸. 그거 되게 어렵죠, 그거. 그런 경우는 타협을 하는 게 좋죠. 이 정도 이상은 안 됩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는 게 좋고, 그런 경우가 전체 환자의 1%, 2%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정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거는. 무턱 교정의 원인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어떤 교정이든지 간에 반드시 청소년기에 치료해 주는 게 제일 좋아요. 성인이 돼서 무턱 교정을 한다 그러면 더 안 좋아진 경우에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치료를 2번에 나눠 하는 한이 있어도 반드시 청소년기에 한번 해줘야 되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턱관절이 녹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턱관절이 짧은 경우가 있어요. 무턱 교정이 대단히 어려워져요. 수술도 안 돼요. 특이한 건 뭐냐면은 전혀 외모가 이상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더 귀엽고 이뻐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들은 별로 그렇게 많이 느끼지는 못해요. 그런 면에서는 좀 다행스럽고, 치아들은 씹는 거나 이런 게 좀 불리해요. 턱관절이 약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권유해 드리는 거는 절대로 딱딱한 음식 드시지 말라고 그래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스크루 써가지고 움직여 드렸거든요. 끝나고 났더니 이제 이런 턱 끝이 이렇게 생기죠. 성형도 하셨나? 안 했어요. 뭔가 성형한 것처럼. 다 교정 잘한다니까. 이분도 이제 턱이 없으셨는데 치아도 보면 나와 있고 이런 경우 생겼거든요. 교정을 해드려가지고 옆모습이 보면은 턱 라인이 살아나죠. 그래서 입술 라인이랑 턱 뼈의 라인들이 턱 라인에 따라서 살들이 정렬을 하게 되면 되게 예뻐져요. 그 숨어 있는 거를 저희가 찾아드리는 게 저희 교정과 선생님들의 일이고, 이분도 이제 턱선이 안 살아서 안 예뻤다가 이 라인들이 살면 이쁘죠. 아니 같은 사람이라고요? 네, 맞아요. 왜요? 다른 사람인가? 이렇게 나와 있었던 분들이 턱선이 안 살거든요. 이런 분들이 끝나고 나서 보면은 턱선이 살아나죠. 이 정도 나와도 만족스러우시니까 교정을 끝나신 거겠죠? 그쵸. 이 정도만 돼도 좋죠. 그러니까 무턱이신 분들은 교정만으로 충분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수술 먼저 생각하시지 마시고 교정 먼저 접근을 하셔가지고 상담을 하시고, 특히나 이제 요새는 무턱 교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장치에 부담이 있으시면은 투명 교정으로도 많이 무턱 교정이 되니까, 그래서 반드시 교정과 선생님을 한번 상의해 보시고 부족한 부분은 수술을 통해서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야, 둘 다 중요하지. 근데 그 중에서 꼭 골라야 된다면? 당연히 교정과 선생님 중요하죠. 처음과 끝을 관리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악 수술을 하려면은 일단은 치아가 수술하기 좋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 상태에서 이제 수술하시라고 보내면 선생님이 수술을 잘해주시고 오시는데, 그래도 치아가 좀 덜 맞아요. 후교정이라고 그래서 수술 끝나고 한 6개월 정도 마무리 교정을 해드려야 돼요. 가장 좋은 거는 먼저 교정하셔가지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나서 수술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 그러면 치아들이 한두 군데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수술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먼저 교정해서 하는 게 대원칙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몇몇의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로다가 먼저 수술을 권하는 경우도 있어요. 첫 번째로 환자가 너무 외모적인 컴플렉스가 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신 분들은 이제 외모적인 부분을 먼저 해결을 하고, 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선 교정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환자분들이 교정이 많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은 먼저 수술하고 교정하셔도 큰 무리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수술하시는 사람은 아주 정해져 있어요. 본인 외모가 이상하대. 그런 사람은 수술해야 돼요. 치아는 가지런한데 거꾸로 물리죠. 너무 거꾸로 물리니까 앞니가 조금 엉그러졌네.
그쵸.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위에도 보면 가지런히 정리를 해줘요. 이 상태에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이렇게 안 맞던 치아들이 수술 끝나면 이렇게 잘 맞게 되죠. 아유 수술 잘 됐네. 신기하게. 저게 어떻게 이렇게 맞지? 막 이러는데 치아라는 게 참 신기해요.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이제 수술해달라고 오는데 간혹 가다가 본인이 수술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헷갈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형제가 왔는데 형은 수술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형은 이제 많이 이상해가지고. 동생은 위에 치아가 많이 엉클어져 있어가지고 위에를 이제 가지런히 해줬죠. 아래가 이제 거꾸로 물려서 아래만 잡아주면 됐거든요. 자기 수술하고 싶다는 거야. 형 수술하는 거 보니까 자기도 하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수술로 잡았죠. 수술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 웃을 때 보면은 애기 같지. 그 치아도 보면은 훨씬 더 가지런히 잘 됐죠. 계획이 변경된 거잖아요. 그쵸. 이럴 때 약간 좀 난감하지 않나요? 난감하진 않아요. 왜? 그거를 생각해가지고 교정을 해놔요. 20년차 교정과 의사의 노하우라니까. 얘 같은 경우는 저의 그 조카입니다. 지금은 치아를 보면 치아 자체는 교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되게 가지런해요. 지금은 얼굴이 아래턱이 너무 커서 너무 좀 무서운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줄여주는 수술을 갖다 권하게 됐죠. 삼촌이 권하니까 당연히 하게 되죠. 이 상태에서 이제 수술을 끝내고 났더니 줄어들죠. 웃는 것도 보면은 훨씬 더 멋있죠. 치아도 보면 아주 심플하게 막. 특히 요거는 이제 아래만 했어요. 아래만. 위에는 필요 없으니까 아래만 해줬는데. 그래서 턱이 나오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원칙이 수술하시는 게 원칙이에요. 그거를 편법을 써가지고 뭐 발치를 하거나 뭐 해서 하게 되는 경우 있는데 아무래도 그 재발의 위험이 좀 크니까 좀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양악도 잘 셀렉션 해가지고 하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끝났어요? 살에 3개밖에 안 했는데요? 그것만 해. 아유. 투명 장치의 가장 큰 장점은 하나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치아에 가하는 힘을 환자분들이 조절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교정도 선생님들이 제가 이제 하다 보면은 환자들이 너무 아파하는 게 좀 문제가 제일 커요. 근데 투명 장치를 하시게 되면 그런 것들이 좀 줄어들어요. 훨씬 더 편하다, 무슨 뭐 덜 아프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메리트들을 갖다가 포기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이거 되게 사람들이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딱 이런 말씀 드리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투명장치는 컨택트 렌즈예요. 매일같이 가서 사러 가야 되지, 뭐 꼈다 뺐다 해야 되지, 뭐 세척해야 되지, 얼마나 귀찮아요. 투명장치도 마찬가지예요. 꼈다 뺐다 하는 게 귀찮고 파손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지만 교정의 가장 큰 공포인 충치가 덜 생겨요. 충치를 갖다 예방할 수 있는 그 투명장치가 저한테는 큰 매력이거든요. 실제로 이런 불만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좀 불편하시다는 분도 있고 근데 대개는 다 편하시대요. 재교정 하시는 분들도 훨씬 더 편하시다고 얘기를 하고. 이분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치아가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공간이 있으셔서 오셨거든요. 장치는 붙이기 싫어하시고 그러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투명 교정을 권해드렸고요. 이런 식으로 투명 장치가 들어가게 됩니다. 10달에 걸쳐가지고 치아를 갖다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벌어졌던 치아가 이제 많이 모이게 되죠. 아래도 보시면 이제 이렇게 모이게 되고 톡톡 튀어나온 이런 부분들이 옛날에 브라켓을 갖다 대신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요. 투명 장치에서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은 치아를 갖다가 회전을 시키는 운동이 되게 어려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1차 투명 교정이 끝나고 나서 부분적으로 브라켓을 붙이죠. 이제 어느 정도 잡히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2차적으로다가 장치를 다시 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더 정교하게 치아가 맞아집니다. 요분은 이제 앞니가 틀어져가지고 오신 분이죠. 아랫니도 많이 틀어지셔가지고 오신 분인데 요분도 이제 장치 붙이는 거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투명 장치를 갖다 이용을 했고요. 한 10달 정도 치료를 했더니 앞니가 틀어진 게 많이 잡혔죠. 아래도 틀어졌던 부분들이 많이 가지런해진 게 보이고 있죠. 이분은 교정을 다 끝내셨는데 이쪽 부분이 어금니가 안 맞는다 그래가지고 저런 경우가 꽤 많아요. 생각보다. 투명 장치를 이용해서 이 부분을 내려주는 거죠. 보시면 여기 안 맞는 부위 있죠. 여기다 고무줄을 걸어가지고 바깥에 있는 치아를 안으로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그 부분이 이렇게 들어와서 맞게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치아를 잘 움직이는 거에 대한 요구를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보이지 않는 방법을 갖다 원하시기 때문에 옛날에는 설적 장치라든지 교정 장치가 작은 거를 갖다 원하시다가 요새는 환자분들이 원하는 니즈를 갖다 충족시키기 위해서 투명 교정 장치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권해주는 상황입니다.
이런 덧니를 보시면 원장님은 어떠세요? 치료해야지. 누가 봐도 약간 좀 매력적이고. 아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 그러면 이분들은 다 안 귀여운 사람? 아니 저게 지금 때는 괜찮거든요. 근데 저게 만약에 40대도 저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아니잖아요. 덧니라는 것들이 젊음에 의해서 커버가 되거든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 젊음이란 메리트가 사라지게 되면 저게 단점으로 부상하게 되죠. 덧니가 있으면 가장 큰 문제는 크린징이 안 돼요. 그러면은 그쪽 부분이 썩게 되거든요. 썩으면은 그쪽 부분을 갖다가 나중에 보철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보철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덧니라서 잘 안 들어가요. 그러면 또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와요. 교정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하시는 중년분들이 꽤 많으세요. 보면은 덧니 나왔죠. 근데 귀엽잖아. 근데 이게 교정이 끝나면 가지런히 되면서 이거 명품이죠. 명품이라니까. 이런 애들이 어렸을 때 하는 애들이죠. 교정하게 되면 이렇게 끝나게 되죠. 오셔가지고 그러세요. 뭐냐면 우리 애가 성인 돼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초등학교 때 해가지고 초등학교 때 끝났거든요. 그럼 중고등학교를 이러고 보내잖아요. 그 중고등학교를 이렇게 보내면 얼마나 즐겁고 재밌게 보내겠어요. 중고등학교 때 멋있게 지내야지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도 귀여워요. 교정해줘가지고 진짜 가지런히 해주고 이런 애들도 그렇죠. 이렇게 앞니 이렇게 나왔던 애들 교정 끝나게 되면은 치아 이렇게 가지런히 되고요. 그 다음에 얼굴을 보면 옆모습이 보면 들어가죠. 이렇게 덧니 있죠. 맞아. 저런 매력 덧니. 매력 덧니라고 그러죠. 네. 저런 치아들이 교정 끝나게 되면 이렇게 끝나거든요. 라인들이. 일반적으로 덧니가 매력적인 분도 많이 있으세요. 연예인 분들도 그런 분도 있고 보면은 매력적인데 근데 저희는 많이 걱정을 하는 게 과연 그게 10년, 20년 뒤에도 그럴까에 대한 고민을 하거든요. 앞으로 미래를 갖다가 대비하시는 경우에 있어서는 중고등학교 때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가지고 스탠다드하고 가지런한 치아를 갖고 이쁜 미소를 갖고 계시는 게 좋은 매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좀 교정을 준비하시는 거를 권장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교정을 얼마나 하셨죠? 와, 까마득하신가요? 그 까마득한 30년 가까이 25년 했나 보다. 제일 중요한 환자랑 보호자랑의 커뮤니케이션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 목표를 어떻게 설정을 하고 가야 되는데 방법에 동의 안 하면 너무 어렵더라고. 그리고 본인은 이것만 해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2년 뒤에 보면 그 결과가 안 나오는 게 뻔히 보일 때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약간 평범한 치아 교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는 이거 안 하면은 막 화병이 죽겠다 그러면 그걸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대개들 좀 말리죠. 평범한 치아에 있어서 교정할 때 많이 닥치는 문제는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교정이 끝났을 때 중심선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치아가 약간 틀어진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런 경우 있으면 잡아드리는데 치아 자체의 문제라든지 골격이나 구조에서의 문제가 있을 때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럴 때 정말 힘들어요.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그냥 평범한데 본인은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는 경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치아들이 다 빈자리가 있는 거 보이시죠? 이런 분들이 오신다고요. 오셔가지고 저 치료를 갖다가 이제 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쁘게 되죠. 이게 왜 뭐가 문제죠? 중앙선이 틀어졌대. 원래 중앙선이 틀어져 있었어요. 원래부터. 근데 이제 끝날 때도 중앙선이 틀어진 거지.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 못 고치는 게 아니라 안 고치는 게 좋다는 거죠. 턱뼈가 틀어져서 틀어진 상태로 맞아야지 구조적으로 맞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정상적으로 잡으려고는 턱뼈를 줄이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저거 한다고 턱뼈를 줄인다고 그러면은 중앙선 고치는 게 전체를 다 1mm, 2mm 우측으로 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단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환자분한테 동의를 얻고 진행을 했죠. 단 조건이 뭐냐면은 기간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걸리더라도 이해해 달라고. 그래도 얼마큼 걸려요? 그럼 저도 잘 판단 내리기가 좀 어렵다고. 이거를 6개월 안에 끝내요, 1년 안에 끝냈다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하나하나 다 우리가 검증을 받고 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제 이렇게 체크를 하죠. 중앙선 맞는 거 확인하고. 그래서 여하튼 간에 저희가 이제 교정 다 끝내서 맞춰놨죠. 근데 문제는 저 중앙선을 맞추는데 3년 걸렸어요. 3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윗니는 전혀 안 움직이고 아랫니만 움직이는. 그렇죠. 그게 진짜 어려워요. 또 어금니랑 이런 게 맞을까도 궁금하고. 그렇죠. 안 맞죠. 안 맞기 시작하죠. 나중에 맞아져요. 교정에서 가장 힘든 경우가 뭐냐면요. 이가 엉클어져서 이것도 아니고 입이 나와서도 아니고요. 이가 없는 경우예요. 선천적으로 5개가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하나 해결을 해야 돼요.
보시면 이렇게 이게 송곳니가 어금니랑 붙어 있어요. 여기는 송곳니가 이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애기 치아가 붙어 있고 밑에는 보면은 여기 두 개가 없고 보시면은 이제 요거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죠. 이 자리가 애기 치아라서 요 부분을 모은 다음에 요거를 이제 유지를 할지 뺄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다행히 중간에 보니까 이가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여기가 그 부분을 뺐죠. 이쪽 치아도 보면 여기가 하나 빠졌죠. 여기도 하나가 빠질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다 메꿔놨어요. 여기 보시면 밑에 거 다 메꾸고 여기가 한 군데 남죠. 얘는 어렸을 때 와가지고요. 치아가 잘 움직여요. 그래서 다행히 그 자리가 보시면 메꿔지죠. 보시면 중앙선도 맞고 밑에 보면은 다 메꿔지고 그 위에도 보면은 다 메꿔졌죠. 중요한 거는 치료 기간이 2016년부터 2020년이니까 4년 넘게 걸렸어요. 애기도 협조를 잘했고 치아도 잘 움직였고 좋은 선생님 만났고 겸손하지가 않아가지고 참 문제야. 겸손하지가 않아가지고 이거 하나 그냥 심심해서 하나 보여줬겠다. 치과에서 치과 치료를 너무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애도 뭐 양치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충치가 너무 많이 생긴 건 거예요. 여기 어금니도 빠질 치아고요. 이쪽 어금니는 완전히 다 썩어서 빠져버렸어요. 일단은 뭐 뺄 거 빼고 다 정리하고 그래가지고 어금니 뺀 자리로다가 뒤에 있는 사랑니를 다 갖다 쓰는 거예요. 그 위에도 보면 이 자리도 나중에 쭉 갖고 있다가 교정 다 끝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뒤에 걸 빼줘요. 두 번째 어금니 나올 때쯤에서 빼줘가지고 그 자리로다가 이제 유도를 하죠. 그 자리로다가 이제 나오게 되면 거기에서 부분 교정을 하게 되죠. 그쪽에 그 자리가 다 메꿔지면서 끝나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07년에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2019년이죠. 그럼 12년? 그럼요. 12년 동안 제가 케어를 해주고 봐주는 거죠. 어려운 교정에서는 뭐 이도 없으신 분도 있고 어떤 경우는 나중에 사랑니까지 써야 되기 때문에 치료 기간이 대단히 오래 걸리는 경우입니다. 그런 거를 치료를 하려고 그러면은 오래된 병원들이 좋거든요. 한 장소에서 오래 하시고 또 실력 있으시고 그거를 케어하실 수 있는 병원이나 선생님들을 만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저 같은 경우도 되게 다행히 운이 좋아서 이 자리에서 지금 20년 넘게 진료를 하고 있는데 건강 허락하는 한에서 앞으로 20년 동안 더 하겠습니다. 예, 저희도 늘었어요. 본인들이 이렇게 좀 마이너한 거를 해결하고 싶어 하시는 경우가 꽤 생기더라고요. 네. 마이너한 부분이라면 좀 어떤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생기는 문제들이 앞니가 벌어진다든지 앞니가 약간 틀어졌다든지 투명 장치들이 많이 등장을 하니까 이런 김에 나도 좀 해봐야겠다 그래서 성인 교정이 많이 증가하는 추세인 것 같더라고요. 노년층은 좀 잇몸이나 예. 뼈 이런데 좀 예. 문제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많죠. 그래도 교정을 하는 게 나은가? 그렇기 때문에 성인분들은 교정을 할 때 가장 크게 고려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잇몸이 많이 약하시기 때문에요. 치아에 힘을 갖다가 많이 주면 안 돼요. 그리고 잇몸을 갖다 관리 잘할 수 있는 형태, 원하는 치아만 움직일 수 있는 형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투명장치가 탁월한 것 같고 잇몸 건강 많이 생각하시는데 브라켓처럼 영구적으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탈부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양치나 치실을 쓰시거나 그런 거 할 때 너무 편하거든요. 그래서 잇몸 건강에는 훨씬 더 유리한 것 같더라고요. 절대로 no. 자기가 부작용을 느끼는 정도가 있거든요. 난 이거 좀 위험한 것 같다 그러면 장치 빼시면 되니까요. 투명장치를 빼시고 그냥 오셔가지고 상의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거를 셀프 컨트롤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면서 역으로 가장 큰 단점이죠. 안 끼시면 효과가 없으니까. 임플란트가 있을 때는 임플란트 브라켓을 붙이면은 거기에 따라서 치아가 움직이거든요. 딴 치아들이. 물론 그거 안 움직이게 잘 조정해서 하면 되는데 그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투명 장치들은 치아를 전혀 안 움직이게 하고 하나의 치아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임플란트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환영이에요. 환영. 한 6개월, 한 3개월? 6개월 안에 끝나요. 그 정도로 빨리. 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 3개월, 6개월 정도에 끝나고 오히려 환자분들이 더 하려고 그래요. 투명 장치는 장치가 안 보이기 때문에 요것도 더 잡고 싶어요, 요것도 더 잡고 싶어요, 뭐 더 잡고 싶어요 이래가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시간이 더 증가되는 경향들이 있고 그러니까 장치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노년층들이 더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노년층 하는 경우 이분 자기 본인이 인터뷰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여기 앞니가 보시는 것처럼 틀어져 있죠. 그렇게 티는 안 나는데. 그렇죠.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어금니가 보면은 임플란트 하셔야 되고 여기 보시면 임플란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 저희가 이제 교정을 해드려서 틀어졌던 부분이 많이 가지런히 됐죠. 또 티가 나네요 또. 그러니까요. 그렇죠. 본인이 원하는 그 앞니 그 부분이 해결되니까 너무너무 활짝 웃고 막 자신감 있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블랙 트라이앵글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 해는 중간이야. 요거 밑에 거 더 해야 돼. 요거 지금 다 안 닫혀 있잖아. 요 분도 있지, 요 분이 특히나 여기 이제 여기 이도 많이 해놓고 여기도 뭐 여기도 뭐 임플란트 이런 거 해놓고 막 임플란트 해놓고 막 유치하고 잇몸 나쁘잖아. 그리고 앞으로 튀어나갔어 이게. 이런 분들은 투명 교정으로 다 밑에 것만. 그럼 나머지 치아들은 하나도 안 움직이고 얘만 움직일 수가 있거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끝내드렸는데 여기 이쁘게 끝났죠. 앞에서 봐도 보면 요분도 이제 아래가 이렇게 이제 엉클어지신 분이었거든요. 보면 이렇게 투명 장치로 해가지고. 진짜 티 하나도 안 난다. 하나도 안 나죠? 낀 건지도 몰랐어. 몰라요. 이렇게 해서 끝냈죠. 이쁘죠? 그러니까 이런 게 틀어지는 게 본인이 스트레스 받으신 분들 많아요. 옛날에는 노년 교정을 하시게 되면은 교정 장치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주저하시고 나이 들어서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가까운데 잘 수소문 하셔가지고 건강하고 젊은 치아를 갖다가 찾으셔가지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유치뿌리랑 영구치뿌리랑 다르거든요. 유치뿌리가 더 약해요. 제가 알기로는 유치뿌리는 재생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유치에다 브라켓을 붙이는 거를 잘 안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에는 투명 장치들이 좀 좋죠. 제 자질을 잡아주고 계속 딴 것만 이동할 수 있으니까. 이게 저번에 영구치가 없어가지고 이게 사랑니로 메우는 거를 좀 알려주셨잖아요. 그죠. 네, 그때 사랑니로도 메우지를 못한다면 이걸 어떻게 교정을 해야 될까? 이가 빠진 부위는 기본적으로는 임플란트를 하시는 게 맞아요. 애기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영구치가 아예 없고 그냥 유치만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게 유치가 건강하고 그러면은 그 유치를 그냥 쓰는 게 좋거든요. 한 10년, 20년 써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영구치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 그 빈자리를 굳이 남겨서 나중에 임플란트를 하시는 것보다 되도록이면 유치를 쓰시는 거를 권장해 드립니다. 이거를 어떻게 교정을 해야 유치를 계속 사용을 할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유치뿌리랑 영구치뿌리랑 다르거든요. 유치뿌리가 더 약해요. 제가 알기로는 유치뿌리는 재생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유치에다 브라켓을 붙이는 거를 잘 안 하게 되거든요. 여튼간에 유치는 되도록이면 좀 애기 다루듯이 조심하게 다뤄야지 뿌리가 안 녹고 건강한 상태로다가 유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기에는 투명 장치들이 좀 좋죠. 제 자리를 잡아주고 계속 딴 것만 이동할 수 있으니까. 요 애기는 엑스레이 보시면은 영구치가 없는 게 요것도 없고요. 요것도 없고 요것도 없고 요것도 없고 요것도 없고 요것도 없고 요것도 없고 무려 7개가 없거든요. 지금 난 거는 다 영구치인 거죠? 지금 단 건 영구치예요. 그럼 7개가 없으면은 일반적으로 교정은 불가능하거든요. 브라켓을 붙이고 철사를 거는 순간 철사가 너무 길어져 가지고 교정이 거의 불가능해요. 움직이지도 않고. 보시는 것처럼 이런 상태로다 많이 벌어져 있고. 제가 투명 교정으로 저 자리를 모아주고 유치는 최대한 쓰기로 결정을 하고 투명 교정을 시작했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투명 교정을 시작을 했고요. 작년 9월에 시작을 했는데 딱 1년 정도 됐을 때 모양입니다. 위에 빈자리도 다 메꿔졌고요. 밑에 치아들도 보시면 이제 다 정리가 됐죠. 그리고 앞니도 보면은 작았던 치아도 저희가 이제 인위적으로다가 치아 모양을 만들어서 레진 치료를 해줘가지고 치아를 갖다가 껴줬고 여기 보시면은 깜짝같이 이거 보시면 여기 됐죠. 이런 상태로 마무리를 해가지고 환자분도 그렇고 보호자도 그렇고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다음 케이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영구치가 2개가 없고요. 밑에도 영구치가 2개가 없는데 위에 유치는 보면은 뿌리가 많이 상했거든요. 근데 밑에 유치는 뿌리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위에 유치는 좀 미리 빼주고 밑에 유치는 좀 쓰자는 그런 생각을 하고 치아들 보면 위에가 좀 입이 좀 나왔더라고요. 겸사겸사 위에 입도 넣어주고 치아 유치 자리도 좀 메꿔주자고 그래가지고 시작을 했고 여기 보시면 유치가 2개 있던 자리를 뺐죠. 저 유치가 있던 자리를 어떻게 하냐, 뒤에 있는 어금니를 앞으로 갖다 붙이죠. 그래서 여기 있던 자리를 투명 장치를 써서 이렇게 많이 붙였죠. 밑에 있는 유치는 여기는 건강하기 때문에 그냥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밑에 유치는 그냥 밑에 교정을 안 했어요. 좀 가려줘. 장치 붙여야 되는데 아직 안 붙이고 있는데 위에가 더 오래 걸리니까 위에 것만 하고 그 유치가 있는 상태에서 교정하는 데 있어서 일반 브라켓 장치로는 저 교정하기 좀 어렵거든요. 투명 장치로 유치를 유지해 가면서 교정을 해줄 수 있어가지고 옛날보다 훨씬 더 편하게 교정하는 방법이 되고 애들도 훨씬 더 편하죠. 장치를 안 붙이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투명 장치가 훨씬 더 유리한 점이 있더라고요.